여러분들 7광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했던 단어였습니다. 어쩌면 독도보다 더 중요한 영토인 제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 매장량이 사우디의 38%인 영토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인데 어쩌면 2028년 이후에는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노력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제7광구의 가치와 현재의 논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배경준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7광구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것 같아요. 예.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 제7광구,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예, 제7광구라는 명칭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 지역의 정확한 명칭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제7광구는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1968년도 네. 유엔의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유엔 산하단체 산하기구에서 네. 동중국해 쪽에 해저 탐사, 해저 자원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이 네. 동중국해라면 이제 중국의 동쪽 해안과 한국의 서쪽 해안, 그 다음에 일본의 서쪽 해안까지 그 사이에 있는 해안을 가리키는데요. 네, 그 네. 바다를 가리키는데요. 네. 그 해저 탐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원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밝혀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8년도면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보고가 밝혀지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제1광구부터 제8광구까지 해저의 모든 영토를 대한민국 영토로 선언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곳이 제7광구입니다. 네. 예. 아마 정말 이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전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예. 석유 최대국인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의 예. 무려 38%나 된다고 하던데요. 예. 원유로 따지자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38%고 그 미국에 매장되어 있는 양보다는 더 많고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로 따지자면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가까운 양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인데요. 저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됐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제7광구, 즉 다시 말해서 한일 공동개발구역, 이 지역이 왜 중요한가 하면 원유 매장량이 그렇게나 많게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네. 지금 1978년도에 네. 1970년도에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그리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 원유를 개발할 자금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술력도 부족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측과 협의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일본 측과 협의를 하면서 78년도에 협정을 맺게 됩니다. 너희가 자본과 기술력을 대라.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원유는 반반씩 갖는 걸로 하겠다라고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 협정 기한이 딱 50년이었거든요. 그때부터 50년. 예. 네. 무한정이 아니라 예. 한시적으로 50년까지만 네네. 협정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협정 기한이 즉 50년 후인 2028년, 즉 5년 후에 협정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과연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7광구가 네.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네. 대두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7광구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희가 왜 이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2028년이면 이 제7광구라는 땅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정말 천연가스, 천연 예. 자원이 풍부한 이 예. 영토를 일본에
빼앗길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예, 지금 그게 어떻게 됐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제1광구부터 제8광구까지 우리 땅임을 선언할 때는 국제해양법상 그 바다 밑에 땅은 네네. 대륙붕에 연결돼 있는 동안은 그 대륙붕이 귀속된 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근데 1982년에 유엔에서 국제해양법이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대륙붕에 연결돼 있는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 예, 그 나라 근접한 나라의 200캐리까지는 그 나라의 땅으로 인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근데 간단히 지도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예. 대한민국은 이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이 옆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본 밑에 오키나와 열도가 이렇게 쭉 뻗어 있고요. 오키나와 열도 바로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제주도보다는 훨씬 멀리 떨어져 있고 오키나와에 훨씬 가까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존의 82년도에 해양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 해저 밑에 땅이 제주도 밑에 대륙붕이랑 쭉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으로 인정을 받았었거든요. 이 대륙붕과 오키나와 열도 사이에 네. 아주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어서 예. 해저 밑에 깊은 골짜기가 파여 있어서 그 골짜기를 기점으로 위쪽은 대한민국, 아래쪽은 그 일본 땅 네. 이렇게 인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82년도에 해양법이 바뀌며 이 훨씬 가까이에 있는 오키나와 쪽으로 실광구가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바뀐 것이.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는 해양법은 82년도에 바뀌었지만 50년간 유효하게 되어 있는 그 협정 때문에 네네. 아직 일본에서는 자기네 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협정 시한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일부러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78년도에 협정을 맺고 나서는 바로 일본이 기술력을 투입하고 자본을 투입해서 이 7광구를 개발을 했어요. 네네. 시추공을 7개를 뚫어서 거기서 소량이지만 예, 예. 석유도 꺼냈습니다. 아, 석유를 찾아냈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로 석유를 찾아냈고요. 그래서 석유 매장의 가능성은 좀 더 짙어졌는데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은 갑자기 86년도에 여기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다. 라는 이유로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협정이 효력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시간을 끌면서 기다린 것이죠. 네. 그러니까 82년도에 해양법이 바뀌며 우리가 50년만 지나면 이 땅이 우리 땅이 된다는 것을 일본은 생각하고 86년도에 바로 철수를 냈던 것이죠. 그렇군요. 속 깊은 그 속내가 있는데 예. 대한민국 정부의 그 노력과 그 대치 그리고 적극적인 좀 뭔가의 움직임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네. 일본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78년도에 그 맺은 협정 중에 가장 안 좋은 독소 조항이 네. 두 나라가 협정을 맺으면서 예. 어떤 한 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개발을 못하고 계속 끌려온 것입니다. 네네. 아, 그렇다면 그 조항 자체 때문에 저희 지금 대한민국 정부도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들리는데 예. 이 조항을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같이 일본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뭔가의 그런 뭐 무브먼트나 이런 게 가능성이 없을까요? 예, 그래서 그 최근에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고요. 이 조항을 삭제하려면 그것도 일본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정부에서 결코 동의를 해줄 수가 그쵸. 없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일본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합니다. 이 개발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 그 2020년도 1월부터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네네. 예, 2020. 개발 협상을 시작해서 개발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자라고 예. 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그래서 계속. 협상이라도 다시 시작하자. 예, 예.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개발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 그러면 너희가 경제적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모든 자원을 대고 모든 기술력을 제공하겠다. 그럴 방법이 있네요. 너희는 참여만 해라. 예. 동의만 해라 개발하는데. 네네. 그렇게 했더니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핑계를 대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아, 또 계속 예. 핑계를 대고 예,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럼 화상 협상이라도 하자.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화상으로 회담을 할 수는 없다. 아, 그런 입장을 내비쳤나요, 이미?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단을 너희 나라로 파견하겠다. 그랬더니 그때가 2020년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일본 정부에서 지금 우리는 여름에 하계 올림픽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아, 계속. 정신이 없다. 예, 예. 이렇게 계속 밀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아, 너무 재밌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독도 관련해서도 사실은 독도는 우리 땅. 하지만 그 영토 문제 지금 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제7광구가 독도보다도 더 중요한 영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가 천연가스 매장량이 10배라고 합니다. 예. 그럼 어마어마한 그 양인데 사실은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아시아 땅에서 예. 저렇게 그 어마어마한 양의 천연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는지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정도 양이면 예. 일본과 반씩 나눈다고 해도 예. 대한민국 향후에 네. 적어도 몇십 년 이상은 맞아요. 100년 가까이는 네.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맞아요. 그럴 정도의 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아주 막대하고도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도 아주 예. 훌륭한 또 유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떻게 예, 예,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네. 거의 주지하시다시피 거의 모든 나라가 네. 자원 전쟁이라고 할 만큼 네, 네. 에너지 전쟁이라고 할 만큼 네.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고 네. 국력을 쏟아붓고 있고 그만큼 에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도 네. 그 독도 바다 밑에 네. 깔려 있는 무수한 에너지 자원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 고체가스 쉽게 말해서 고체가스가 독도 바다 밑에 어마어마한 양이 네. 깔려 있거든요. 네. 그 이외에 다른 천연 자원도 어마무지하게 깔려 있고 예. 그것 때문에 계속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7광구는 한일 공동개발구역은 지금 추정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한 단계로 지금 원유, 석유와 네.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거라고 네.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일본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2028년까지 이 협정이 네. 종료될 때까지 시간을 끌고 예, 예.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은 계속 5년 동안 아마 이제 계속 질질 끌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5년 뒤에는 보란 듯이 이 제7 광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너무나도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저희 뿌리는 또 대한민국이잖아요. 예, 그렇죠. 대한민국의 또 뿌리를 가진 또 우리 동포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잘 이렇게 인식해 주시고 또 예. 많이 나눠 주시는 것도 참 좋은 무브먼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도부터 계속 일본 쪽에 협상 개시를 시작하자고 협상 개시를 독려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쪽에서는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고 네. 2028년이 다가오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쵸.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출범한 이후에 일본 쪽에 아무런 제스처도 아무런 요청도 한 게 없거든요. 네. 해본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진짜 빨리 좀 캐치를 해서
일본 정부에 더 강력하게 네네.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5년 뒤에 정말 이제 일본이 이것이 우리 땅이다라고 주장할 때 이게 이제 유엔에서까지도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근데 유엔에서는 예. 82년도에 그 자기네가 제정한 그 국제 해양법에 따라서 원론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제7광구는 거의 일본 땅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그랬을 때 그러기 전에 우리가 유엔 분쟁위원회에 충분히 어필할 만할 수 있는 근거는 네. 일본에 우리가 계속적인 요구를 했다. 예. 개발을 하자고 계속적인 네. 요구를 했지만 일본은 전혀 응답이 없었다. 전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이런 것을 우리 정부에서 유엔 분쟁위원회에 강력하게 제소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협정은 연장되어야만 되고 아, 그렇게. 예, 예, 예. 우리의 권리도 계속 주장되어야만 네. 한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네네. 최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측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좋은 점을 아주 잘 말해 주셨네요. 네. 적극적인 자세가 진짜 정말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네. 네, 2028년 이후에 일본에게 빼앗길 수도 있게 된 제7광구 천연가스 매장량과 원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저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가장 국제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고 문제시되는 게 결국 천연가스, 에너지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만큼 앞으로 세계를 살아나갈 때, 세계에서 힘을 발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 에너지를 진짜 뻔히 눈뜨고 뺏긴다는 것은 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예. 슬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백윤종 기자와 제7광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